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말하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서 우리가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줄여서 AD라고 하는데, 기억력 상실과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흔한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AD 환자의 수가 2050년까지 보시면 1억 3,15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숫자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신경심리학적 점수가 있고요. 이 방법은 주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뇌 척수액 검사가 있는데, 이는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뉴로 이미징입니다. PE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신경 영상 기법을 이 방법들은 각각 민감도가 다 있고요. 다음 방사선 노출이 높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지네틱 테스트,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이함과 정확도가 높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행 연구의 목적은 이 유전자 데이터, 소위 이제 지네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분류하는 디퍼런셜 진 스크리닝 템넷, 소위 줄여서 DGS 템넷 모델의 효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 연구의 목표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DGS 템넷을 다른 머신러닝하고 또 다른 이제 딥러닝 모델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관련된 유전자 특징의 생물학적 해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 설계는 보시면 두 가지의 주요 모델, 즉 우리가 Differential Gene Screening, 그러니까 DGS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DGS와 템넷을 통합한 DGS 템넷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유전자 선택과 분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요. 데이터는 Gene Express Omnibus라고 하는 GEO00 데이터셋에서 가져왔습니다. 퍼블릭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LMFIT 함수를 사용해서 최소 제곱 적합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로그 폴드 변화, 줄여서 그러니까 로그 FC라고 하죠. 이거와 T 통계, T 테스트를, T 스태틱스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스 팩터라고 그러죠. 베이조인 함수를 통해서 F 통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P 값이 우리가 0.05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값이 0.01 미만이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연구자들이 밝히기를 이는 낮은 거짓 발견율,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템넷 신경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템넷 신경망의 구조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이 주의 집중 변환기라고 합니다. 이 주의 집중 변환기와 피처 트랜스 변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고 우리가 바로 렐루 펑션, 렐루 함 통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 함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때 배치 노멀리제이션, 즉 배치 정교화를 통해서 오버피팅을 예방합니다. 과적화를 방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템넷 모델은 또 뭐가 있냐면 게이트 리니어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GLU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 러닝을 강화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출력은요, 생물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우리가 글로벌 Important Genetic Feature, 자, 이것을 우리가 최종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비교한 그를 참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한 머신러닝 모델은 무엇이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통적인 이제 ML 기법으로는요, 보시면 디시전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 라이트 GBM이죠. 라이트 GBM도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로는요, 가장 기본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위 어텐션 모델, 그 표형식의 데이터 어텐션 모델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템넷,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지표를 보시면 연구에서 사용한 성능 지표는 대부분 이제 그 연구들이 비슷한데요. 먼저 accuracy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AUC, 곡선화 면적을 사용했죠. ROC에. 그 다음에 특이도, 그 다음 민감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방법으로는 보시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 교차 검증 기법을 사용했고요. 특히 연구에서는 자, LOCV라고 하는
이 Live One Out Cross Validation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큰 대용량 데이터라면 이걸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배치 정구화를 이용해서요, 안정적인 학습을 보장하고 기울기 문제, 이것을 우리가 방지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그 DGS를 이용해서요, 차원을 축소하고요, 중요한 유전자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디멘저를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고도화시켰느냐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줄여서 우리가 KEGG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유전자 특징의 기능적 주석을 우리가 달게 됩니다. 이 KEGG는 경로 분석을 위한 거죠. Pathway Analysi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5 분석은요, Gene Ontology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유전자 특징의 어떤 기능적인 주석, 펑셔널한 어너테이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의 이 성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GS 템넷의 연구 결과 보시면, DGS 템넷 모델은 보시면 마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애큐러시가 보시면 93.8%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보였고요. 다중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애큐러시가 88.27로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유전자 특징을 보시면, 연구에서는 중요한 유전자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는데, 보시면 주요 유전자 중에서 하나가 AVIL이라는 이 신경세포 발달에 관여하는 이 유전자가 주요 유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전자를 보시면 NDFS4 하는 이 유전자가 또 확인이 됐고요. 자,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 기능하고 신경퇴행 경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주요한 유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ML 모델하고 이 딥러닝 모델하고 성능이 어떤 게 좋은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자, 보시면 서포트 팩터 머신은 전통적인 ML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이진 분류에서는 서포트 팩터 머신처럼 좀 단순한 모델이 마이너리 분류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많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GS 템넷, 이 연구 모델이죠. 제안하는 연구 모델은 효과적인 특징 선택 때문에 다른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논의입니다. 이 연구의 강점은 보시면, 연구자들이 이거는 DGS 템넷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 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 정확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프리테이블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가능성, 소위 explainable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템넷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높은 정확도와 생물학적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미테이션도 있죠. 보시면 리미테이션은 표준 유전자 데이터셋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 크기도 사실은 좀 작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너레이션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본 크기도 더 커야 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은 뭐였냐면, 바로 이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DGS 템넷이라고 하는 요 바로 알츠하이머 디지스의 취약한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두 가지 유전자가 여기 보시면 AVIL이랑 NDFS4가 검출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이 보시면 우리가 조기에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조기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머신러닝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롱디튜디널 제네틱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좀 실험 연구처럼 팔로우업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향후에 이제 종단 유전자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추가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탐색해서 더 강력하고 더 해석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퓨처 디렉션으로 이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